18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심상치 않게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를 다뤘다는 건데요.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영화 평론가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다음 소희 의견이 그렇게 일치하는 거 서로 막 거의 멱살 잡고 싸울 듯이 얘기하던 분들 의견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다음 소희 이런 평론가들과 또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 사실 관객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기대보다. 근데 이런 입소문이 쫙 나는 거 보면서 감독으로서 일단은 꼭 1년 전에 저희 영화 한참 촬영했었거든요. 네. 근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나라 관객분들 만나고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 다 너무나 고생하면서 영화 찍었는데 네.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시니까 또 보람도 느끼고 좋습니다. 네. 지금 몇 명이나 관객이 들었죠? 어제까지 해서 5만 명 정도 봐주셨어요. 예. 이거 손익분기점이에요. 몇 명입니까? 아니 까놓고 얘기하시죠. 좋은 영화가 네. 좋은 영화 마음을 울리는 영화가 손익분기점 넘어야죠.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30만 명이 30만. 들어야 됩니다. 예, 30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참 마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7년 초에 네. 전주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19살 소녀가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얼마 일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저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소녀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게 되는 형사, 유진이라는 형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이제 배두나 씨.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말하자면 그 죽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후반부가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일부 크게 보면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 네. 있고 1부는 그 소희의 관점에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소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이 사건의 실체를 찾아가는 형사 배두나 배우의 형사의 관점에서 2부가 네, 맞습니다. 예,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영화 왜 만들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보자고 처음에 저희 제작사에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네. 저도 그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한참 2016년, 17년 네, 그 와중이었거든요. 거기에 저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또 보도가 됐었고, 또 꾸준히 취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에 다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지만,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보냈다는 거. 예, 실습생으로 네.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옛날에는 뭐 실업계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네.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업체 취업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알아봤더니, 음.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환경, 노동 환경 이런 곳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도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은 친구들이 있고 그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 현장 실습생들 죽음 중에서 가장 이건 너무 황당하다 싶었던 게 2021년도에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 네. 홍정훈 군 네네. 요트장 갔다가 그 요트 밑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몸에 또 이렇게 맞습니다. 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랬다가 거기서 돌아가는 네. 일도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참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너무 너무 놀랍기도 했고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동부하고 교육부 사이에서 이 제도적인 허점이 있거든요. 노동부하고 네. 교육부 사이에서 이게 누가 관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이런 후기가 있는 거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 휴대폰을 켰더니 아들 퇴직금 50억을 받은 정치인의 무죄 뉴스가 보여서 더 착잡했다. 소희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상하도록 일을 하고도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형사 유진영 맡은 배두나 배우의 대사 중에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소희가 죽음으로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폭언을 일삼는 콜센터 고객들, 말하자면 블랙 컨슈머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소희뿐만 아니라 소희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 얘기를 그냥 뭐 상하 관계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화한 분들 우리 다 하루에 한두 통씩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보는 관객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콕 집어서 그랬다기보다는요. 네. 물론 이제 저도 늘 상담 전화를 받고 또 그렇게 제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요. 네.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일처럼 일단은 느껴져서 네. 관객분들이 훨씬 더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단지 그런 몇몇 그 특이한 고객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상담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네네. 나는 구조적인 문제. 네, 예. 해지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건데 해지를 못하게 해요. 네. 계속해서 해지를 못하게 뭔가 계속해서 다른 사유를 들고 그 계속해서 전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예. 이런 게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실시간으로 네네. 실시간으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 콜센터 직원이 소희가 어떻게 통화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맞아요. 모니터링을 하죠. 네.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해지 업무를 매뉴얼대로 그냥 해 나가니까 바로 제재를 맞습니다. 불러서 혼내키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빨리 해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짜증이 계속 짜증이 나게 나죠. 되고. 네. 그거 진짜 해지하기 힘들어요. 저도 한번 누구나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텐데 뭔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본인들은 뭐 친절하게 좋은 소리 안 듣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 회사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주의, 정량평가 이런 잣대들을 일반 노동자들한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고등학생 18, 19살의 현장 실습생들에게도 네. 참.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서로의 그런 문제의식? 거의 있는 그대로 저는 묘사를 했고요. 있는 그대로다. 네. 영화적 과장 이런 거 전혀. 일체하지 않으려고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네. 되도록이면 모든 그런 콜센터의 노동 환경이라든지 음. 심지어는 수치 하나하나까지 네네. 다 실제 있었던 것들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지금 0781님 영화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저는 경기 북부 노동인권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업 내내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요조님, 야 이분 지금 5만 1명 됐습니다. 지금 8시 45분 영화 예매했어요. 바로 보러 가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제목이 네. 다음 소희예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이 다음에 또 다른 소희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소희도 누군가의 다음에 온 그렇죠.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전 소희가 속에서도- 있었고 소희가 그렇죠. 있고 또 다음 소희가 있을 거다. 이대로라면. 네. 언제까지 이 반복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간절하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무겁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를 담은 영화인데 상영관이 많지 않다는 얘기들 지금 많이 네.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배급사의 문제 아닙니까? 또 배급사는 또 배급사 나름대로 또 극장은 예. 극장 나름대로 예. 또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한꺼번에 들 수 있는 영화를 또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관객분들이 조금씩 찾아주시면 더 오래 좀 상영관도. 머물 수 있을. 다른 플랫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 최대한 극장에 찾아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7434님 도희 재밌었어요. 다음 소희도 파이팅. 그다음에 HP2027님 1인 1렘에 저도 동참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